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한능검 50회를 끝으로 2020년에 한능검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50회 심화 총평을 찍은 이후에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총평을 바로 못 찍다가 이제서야 기본편에 대한 총평을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편 50회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또 다른 응시자들께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고 또 새로 50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번 기본편 50회 총평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회 기본편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난이도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정근대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거 되게 새로운 문제다 아니면 낯선 유형이다 싶을 만한 문제도 없을 정도로 평소에 출제되었던 기출들을 거의 가져온 유형들이라 무난하게 풀만했어요. 또한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연도, 뭐 속어법, 아니면 유추 등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도 힌트를 잘 활용했다면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제시한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49회 기본편에 비해서는 괜찮은 난이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정근대 시기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한 정근대가 5문제 정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근대사의 경우 대체로 기본 초급편이 좋아하는 키워드형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건 뭐 상강의 시도다. 아니 이건 뭐 살수대첩이다. 아니면 뭐 이거 이육사다. 이런 걸 묻듯이 어떤 A를 제시하면 딱 B로 떨어지게 내는 문제. 이런 게 많았었고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기존 중급편에서도 이걸 내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50회 기본편을 바탕으로 앞으로 50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편에 대한 총평과 50일에 대한 대비를 함께 접근해 보시죠. 첫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기본편은 사진 재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출을 풀 때 단순히 키워드 이거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사진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힌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출에서 이거 썼어. 그러면 재탕을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기본편은 달라요. 오히려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림을 마구마구 활용해서 그래도 조금 더 풀이를 쉽게 유도하는 게 기본편이에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가 뭐 엄청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뭐 당군, 흑산, 여기 뭐 당나라도 힌트 있고 심지어 안시성 전투라고 대놓고 힌트를 줬어요. 여기 고구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안시성 전투 보고서 645년 이 연도를 기억했다던가 아니면 살수대첩 그러니까 수나라 이후에는 당나라다 이것만 기억해도 사실 다 고르는 거 정말 쉬웠어요. 근데 이번엔 이걸 주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이전 초급 46회 이 5번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해. 심지어 여기 사람 올라오는 것도 비슷하고 당나라도 비슷하고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조금 더 뭔가 그 레트로적인 느낌이 나지 그냥 같은 그림 거의 썼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기본표 문제가 이런 거 더 뜯어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문제의 경우도 비슷해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초급 기출에서는 되게 독특했던 게 일단 효자, 뭐 최루백 이야기. 저도 솔직히 처음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상강행시도의 내용을 다 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호랑이를 죽여서 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효심에 감동했다. 이걸 봤을 때 효자랑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효자, 충신, 연려의 이야기를 다룬
상강의 시도 냈겠구나. 저는 이거 추론할 수 있었는데 이 최루백 이야기가 그대로 또 나왔어요. 여기 최루백.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또 재탕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 여기 잘 보면 이 인물을 또 여기에 가져왔고, 여기 이것도 그대로 가져왔고. 실제로 그래서 기본편은 기초를 뜯어볼수록 예전에 냈던 거를 다시 응용하는 문제가 많아요. 출제자가 돈이 오는지 예전에 냈던 그림을 계속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게 기본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서적이라고 이걸 바탕으로 보고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키워드를 까먹었다면 다른 힌트를 주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출 풀 때 좀 이러한 다른 힌트, 뭐 그림이라던가 사진 같은 힌트도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는 그런 꼼꼼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기본표는 연도를 버리면 기출풀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도 암기를 심화편 응시자들도 좀 극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화편 응시자들도 연도를 암기하기 힘들어하는데 기본편이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50회는 연도를 대놓고 힌트로 준 문제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기본편이라도 이제 연도를 버리면은 좀 풀이가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걸 고려하면 연도를 외우면 풀이가 정말 쉬워지는 거죠. 먼저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1907년이라는 힌트도 대놓고 제시하였고, 영국 기자 맥켄지, 이거 보고서 되게 맥켄지가 누구야 해서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 알면은 되게 쉬운 건데. 게다가 제가 조금 힌트를 좀 드리면, 그 의병이 이 시기에 딱 세 가지거든요. 의미, 을사, 정미, 이 세 의병이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 뭐 1895년, 이거 같은 경우는 1905년, 이거 정미 의병이 1907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정미 의병 1907년 이거 외웠으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 세 의병 중에서 의병과 관련된 그 현장의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병도 정미 의병이에요. 전 사실 이거 보고 풀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 교재에 다 이 의병 사진이 있을 텐데 의외로 놓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놓칠 만한 건가 싶었는데, 만약에 이걸 헷갈렸다면 이런 힌트에 혼동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힌트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연도를 알았다면 정미의병이라는 거 추론하고, 그랑 관련된 십상도 창의군 1번. 당시 정미의병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의병이기 때문에 당시 군대가 되게 컸죠. 정답이에요. 뭐 나머지 경우에는 헌의욕조, 이거는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 당시 뭔가 좀 입헌군주제랑 관련된 좀 그런 개혁을 주장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백산에 직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건 동학농민운동이네요. 당시 뭔가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렇게 싸우겠다, 좀 이런 걸 밝힌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4번 곽재우 고금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건 임진왜란이네요. 당시에는 왜군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의병이 있었죠.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연도를 알았으면 쉬웠지만, 만약 몰랐다면은 조금 다른 힌트 때문에 꼬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비슷해요. 영상으로 만난 1920년대 20년대, 일단 이걸 보더라도 최소한의 이 문제가 일제감정기구나,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1920년대면 원산총파업이라던가 아니면 암태도 소작쟁이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문제의 경우에 뭐 이 라이징 선 석유 회사 이걸 갖다 풀 수도 있고 일본이 감독을 파면하라 이것도 갖다 풀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이 1920년대만 봐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6.3 시위 이거는 한 1964년쯤에 그 박정희 정부가 한일 기본 합의에 대해서 아직 일제에 대한 그런 뭔가 사과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합의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현대사의 시위예요. 두 번째, 새마을운동. 이건 한 1970년쯤이거든요, 대충.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뭔가 도시랑 농촌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시행한 운동이에요. 역시 현대사예요. 자, 4번. 제주 4.3 사건. 이거는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당시 국내의 좌익 정당이던 남로당이 일으킨 뭔가 나름의 항쟁 같은 거예요. 즉, 잘 봐봐요. 64년, 78년, 48년 다 현대사예요. 근데 문제 제기된 거 1920년대 일제감정기예요. 그럼 답이 다 될 리가 없어요. 즉,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내가 원산 총파업에 대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1920년대만 봤을 때 자, 현대사 이것만 알더라도 너가 충분히 풀 수 있게 나름의 좀 배려를 해준 게 이번 기본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도 힌트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 원산 총파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보고서 더 아닌 걸 속어서 접근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풀이를 결과적 내기만 하면 중요하니까 무조건 완벽하게 알아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도 비슷해요. 일단 1979년 이거 알았으면은 사실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일단 3번이에요. 부마항쟁인데 아마 이 유형을 그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만약 안 봤다면은 풀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는 이걸 주목했어요. 유신 독재 저항. 이거 보면 박정희 정부예요. 유신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정부는 박정희 정부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야당 총재, 뭐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이거는 뭐 김영삼 정부긴 김영삼에 대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거 모르더라도 일단 유신 독재 1979년 이걸 보고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거를 알았다면은 자 1번 차19 혁명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거죠. 자 6월 민주항쟁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 1987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1960년이죠. 5.18 민주화 운동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니까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1980이죠. 자, 연도를 알았더라도 일단 87년, 80년, 60년 안 맞아요. 다 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더라도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 똑같아요. 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유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 틀렸다면은 부마 민주항쟁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키워드 보고서 박정희 정부 시킨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안 맞네. 그러면 속어에서 여기 접근해야겠다. 이 훈련이 덜 되신 거예요. 사실 기본편도 완벽한 풀이를 위해서는 속어법 기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외워서 모르는 거 모르겠어 찍어야겠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건 아니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맞겠다 이런 소거법적인 접근 좀 훈련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룰 공략법은 어려운 신유형을 풀기 위해서 뉴스법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기본편의 경우에는 신유형이 거의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처음으로 깨버린 문제가 이 39번이에요. 아마 이번 기본편은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 3.1운동 당시에
그 재앙리아살의 뭔가 참상을 외국 언론에 제보했다? 사실 이런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역대 기출에서. 저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모르진 않는데 기본편 수준의 응시자들한테는 진짜 낯설을 만한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이걸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일단 1번. 여기 영국 태생 캐나다 의학자. 이걸 보고서 아, 일단 영국인이구나. 문제 제시된 인물은. 두 번째. 이거에 잘 안 보일 수 있어 확대하면은 1889년부터 1970년까지 활동한 인물이에요. 저도 한국을 도운 외국인 유형을 풀 때 이렇게 1970년까지 살았던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봤을 때, 아, 이번 신유형이구나. 전 이렇게 추론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힌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1번, 헐버트, 2번, 스크랜튼. 이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영국인이래요. 안 맞아요. 속어예요. 두 번째, 3번과 4번에 제시된 인물은 공통적으로 영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1, 2번을 잘 소거했어도 영국인 보고서 다 배대 찍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을 것 같은 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대를 다루면 대표적으로 다루는 키워드가 대안, 매일, 신보예요. 근데 이 신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이 대충 제가 생각해도 한 그 발행 연도가 못해도 일제감정이 직전 즉 1904년쯤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대한매일신보고 이 인물은 일제감정기 직전쯤에 신문을 만들었어요. 이 1904년쯤에 뭐 연도 몰라도 한 1900년대를 해봅시다. 근데 1900년대쯤인데 그러면 한 1900년대 생각하는데 생몰 연도는 89년부터예요. 자, 그 말대로 하면은 이 인물이 만약에 배대이라 치면은 그럼 10살 때, 그러니까 한 15살 이 나이 때 신문을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었다? 와, 진짜 신동이에요. 인재예요. 와, 진짜 역사적인 이제 이른 단계만한 진짜 위인이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최소 30대 이상은 돼 보이는데 15살이 와서 신문을 만든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만 봐도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보면은 연도라던가 이런 국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이는 키워드까지 다 종합해서 답을 고르거든요. 사실 그렇게 풀어야 문제를 풀기 쉬운데 이거 보고서 와, 누구야? 나 모르겠어. 그냥 아, 몰랑 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런 힌트 절대 버리지 마세요. 문제라는 건 종합적인 힌트를 바탕으로 푸는데 이거 하나 보고서 쫄아가지고 와, 이러고 있다가 틀리는 거예요. 최대한 주어진 힌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인물부터 제시하면은 주시경 선생님이거든요. 아, 네, 사실 이 문제도 힌트를 보면서 바로 다 추론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 연구에 힘썼다. 뭐 순우리말로 뭐 한인셈이다. 이거밖에 힌트를 안 주는데 제가 봐도 이 한글 연구 이거 하나 보고서 풀 수 있나? 이 문제를?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니 한글 보급. 그래 한 건 알겠는데 한글 보급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글 보급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만 관련 업적을 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토어를 결성하여 신극 운동을 펼쳤다. 나 한글 보고 관련된 거 찾는데 극단이 왜 나와요? 나 연극하는 사람들 지금 보고 싶지 않아요. 속어.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 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한글과 관련된 거 풀고 싶은데 국문연구소 국어 한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을 쳐놓읍시다. 자, 세 번째 원불교를 상시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한글 찾고 싶은데 갑자기 불교가 왜 나와요? 전 지금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 찾고 싶어요. 속어. 일제 침략 과정을 다룬 한국 동사를 저술하였다.
나 아까부터 한글 찾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역사서예요. 좀 역사랑 관련된 거 알고 싶지 않은데요? 속어. 실제로 답 이거 2번이에요.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물을 그냥 모르겠다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그 일본의 그 도쿄 유학생들 그 사람들이 했던 운동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박중빈 그리고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박은식 선생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키워드 정확하게 알았으면 소거법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거랑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연결해서 풀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한글 보고 관련된 활동을 했으니까 국어랑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것 같다. 사실 이렇게만 풀었어도 이번 기출 잘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최대한 모르겠더라도 그나마 주어진 힌트 바탕으로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나마 맞는 거를 고른다. 그 생각으로만 풀어도 충분히 문제 많이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이런 풀이법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기본편 50회에 대한 한 줄 평을 정리하면 기출풀이, 연도 암기는 이제 앞으로 기본편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로 가져가되 힌트를 캐치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한 4문제 정도를 통해서 힌트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키워드만 보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출제자가 보기보다 문제풀이를 위해서 남겨놓은 힌트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정확하고 알맞게 하는 방법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본편 50회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